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 수업 시작으로 자, 천천히 할게요. 자, 볼펜이 없네요. 잠깐만요. 자, 지능형 자동차 전자회로 기초 실습에 대한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의 내용은요, 여러분하고 아마 3개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초 회로 이론에 대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초 회로 이론에 대한 개념을 잘 익히시면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고서 제시를 할 거예요. 이것은 내용 속에 있는 얘기만 할 거니까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맞춰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내용은 전기에 의해요. 전기가 뭘까? 궁금하죠?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분석해 가면서 전기는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래서 힘이 생겨서 뭐 램프도 켜주고 램프도 오픈시켜주고 뭐 모터도 돌려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뭐가? 전기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예요. 전기는 지구상에서 어떻게 생성이 될까? 되게 궁금하죠? 자, 지구상에서의 전기는 이렇게 형성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뭐냐 그러면 나무도 존재하는 거죠. 쇠도 존재하는 거고 사람의 피부 조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졌답니다. 그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여기 중앙에 뭐가 있죠? 빨리 얘기해봐. 뭐예요? 불러보세요. 원자, 핵.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띠를 이룬답니다. 띠를. 그 띠 속에 들어있는 무빙되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주의 전기를 생성하는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고 얘기하면 무조건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지. 속에는 원자 핵이 있다. 근데 원자 핵은 어떻게 돼 있냐? 어떻게 돼 있다고? 자, 두 개의 양성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놈을 양성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를 띄지 않는 중성자 두 개, 이렇게 해서 이 네 개가 하나에 뭘 이루고 있냐? 그러면 원자 핵을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그쪽에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을 중심으로 띠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띠를 이루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놈을 뭐라고 하냐? 띠 속에 있는 놈을 전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화학식에서 여러분 수소나 산소 들어봤죠? 수소, 산소예요. 수소는 자유전자, 이 전자가 한 개인 놈을 우리는 수소라 그래요. 이거 누가 발견했게? 그쵸? 학원가에, 그러니까 화학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수소, 뭐 산소, 뭐 질소, 모든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자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온 수소는 한 개이기 때문에 요 띠에 하나의 전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소하고 산소가, 양의 전자하고 전자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얘는 자유롭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플러스 한 개가 남죠. 그래서 수소는 뭐가 남느냐? 그러면 양의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원자 핵 속에는 양의 전자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걸 생각하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 두 개로 해서
4개의 가 이렇게 모여져 갖고 하나의 원자 핵을 구성한다. 그 다음에 이걸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띠가 이루어지는데 이 띠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전자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소라는 놈은 지금 양의 음전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양의 플러스 그 성질을 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원자 핵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띠는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은 수소, 산소, 질소에 따라서 다 전자 수는 다릅니다. 그것은 화학 주기율표에 보면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띠에 들어가야 될 개수 수량이 있어요. 이것은 굳이 알지 맙시다. 근데 최외가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2개, 4개, 8개 막 이렇게 넣는다 했을 때 제일 외곽에는 그 남아있는 수만 있겠죠. 그럼 얘는 자, 원자 핵이 얘네들 1번 띠, 2번 띠, 3번 띠를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정화돼 갖고 도망을 못 가요. 그렇지만 최외곽에 있는 요 전자는 도망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끌어당기면 뭐하냐? 이동이 가능해요. 이러한 이동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유롭게 움직인다 해서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정리합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바운다리를 둘러싸고 있는 띠 속에 전자들이 형성이 된다. 근데 이 띠는 원자 핵에 땡기는 인력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띠가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전자 수는 띠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안정되어져 있는 띠는 즉 띠 속에 있는 전자들은 중력에 의해서 원자 핵의 인력에 의해서 땡기니까 못 도망간다. 그런데 최외곽에 있는 놈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유전자라고 한다. 그럼 이 자유전자들은 다른 놈으로 무빙이 가능한다. 이럴 때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는 뭐가 발생하냐 그러면 전하의 이 전자의 자유전자의 이동에 우리는 그때 바로 뭐가 발생하냐? 전기가 발생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집저바에서 배터리 속에 잘만 축전을 시키면 이 축전된 놈을 가지고 뭐든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쵸? 램프도 켤 수 있고 모터도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전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전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자, 가볼게요. 자, 이걸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까 자유전자라 했죠.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이걸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전기하는 사람을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전기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놈을 전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전자 자체가 전하입니다. 자, 자유전자 자체가 전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도에서 물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서 콸콸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요 속에 물이라는 놈이 막 이동하겠죠.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 팔레트 같은 데다가 내가 어느 정도 저장을 하죠. 그럼 이때에 흐르는 동작을 하게 하는 물질은 물입니다. 물. 그러면 힘은 바로 물의 압력인 수압이 되겠죠. 그놈에 의해서 콸콸콸 나오는 양 측정하는 걸 우리는 물의 양에서 유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 그러면 전선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속에 구리동선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 요 전선을 따라 뭐가 움직이냐 그러면 자유로운 전자인 전하가 이렇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게 몇 개 흘렀냐 요걸 보는 걸 우리는 커런트 해갖고 전기의 흐름에서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인 전하가 100개 흘렸니 1000개 흘렸니 하고 물어보는 걸 우리는
커런트에서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는 뭐가 되냐?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전류 그러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전자인 자유전자, 즉 전하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몇 개 흘렀냐라는 걸 보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전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시죠. 우리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건전지예요. 건전지. 그럼 건전지 속에 플러스인 양의 전자와 그 다음에 음의 전자가 있는 거죠. 근데 전류를 발생하는 전자는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몰려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힘이 센 플러스 쪽이 스위치가 닫혀진다면 이 플러스 쪽에서 이 전자, 즉 무슨 전자? 자유전자인 전하를 땡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여기에 쭉 타고 이렇게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양의 전자하고 음의 전자가 묶어지는 순간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야? 전기 특성을 없어지는 거죠. 그게 없어지면 하나 둘 없어진다는 게 이게 방전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쉽게 하면 우리 한국말 닳아진다. 즉 충전된 놈이 소모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양의 전자의 힘에 이 음의 전자를 땡기니까 통로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힘 세기로는 여기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자, 통로가 형성된 순간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르냐 그러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요게 램프다 그러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전기의 흐름이면서 그 흐름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커런트, 전류라고 한다. 이거 계속 얘기 듣다 보면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자의 존재에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봐요. 자, 배터리는 건전지는 음하고 양으로 나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눈다는 거죠. 근데 플러스 쪽이 더 힘이 어때요? 힘이 크다, 세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요 속에 있는 음의 전자들 여기에 충전하면 할수록 음의 전자가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커진 거죠. 그럼 이게 하나하나 나와서 양의 스위치를 닫는 순간 양의 플러스 그게 힘이 센 양전자들이 얘네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면 여기에 램프다 그러면 여기 램프에 발광해야 될 것들 안에 전기 자극을 주고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돼서 중성자가 되면서 여기서 하나하나 소모되죠. 나오죠. 음이. 그러고 여기서는 그렇죠. 합세돼 버린다 이런 거죠. 세펄 분리돼 있던 게. 그러면 이제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소모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얘를 램프다 그러면 발광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물에는 수압이죠. 전기는 전기니까 전기의 압력 전압입니다. 자,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흐르게 해주는 건 물이라 했잖아요. 전기에서는 뭐예요? 자유전자인 전하가 됩니다. 자, 칼칼칼 흘러서 얼마 정도 나왔다는 유량은 우리 전기에서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짝을 정확히 이해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다시 노트 정리하세요. 수압은 뭐예요? 전압.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그렇죠. 전하. 그 다음에 유량은 뭐냐 그러면 전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칭된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럴 때 전하의 흐름량을 표시하는 것을 전류라고 하고 그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는 우리가 암페어 이렇게 읽습니다.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시죠. 자, 배터리 플러스 쪽을 우리는 포지티브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고요. 자, 마이너스 쪽을 네거티브 해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자유전자의 수도 없이 많이 있는 전하가
이쪽으로 무빙을 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무빙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일렉트론이 무빙을 하면 힘이 센 플러스 쪽에서 커런트 전류가 여기로 흐른다라는 얘기만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걸 전류라고 하고 단위는 뭐라고요? 암페어. 그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하고 우리는 단위는 뭐라고 A 해놓고 암페어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자, 이 다음은 힘입니다. 자, 우리가 펌핑을 해서 물을, 여기 물이 있죠? 그러면 펌프를 해가지고 요 위에다 물을 가득 채워놔요. 그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 물레방아를 돌려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수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배터리 건전지 속에는 여기에 음의 전자와 양의 전자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더 높은 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전기의 압력인 전압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수압, 여기는 전압. 그래서 자, 우리가 펌프를 연결해서 물을 처음으로 이렇게 옮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높이 차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수압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쪽이 힘이 더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기의 압력에서 전압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수도 없이 많은 전하들이 요 힘센 쪽에서 끌어 당기니까 전자들이 자유롭게 스위치를 연결한 순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인다. 그래서 요 도선에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이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됨으로써 그 전류와 전압의 힘에 의해서 얘가 그렇지 발광을 하게 되는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압은 뭐다? 전압이다. 그럴 때 이 전압의 단위는 우리는 볼트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볼트. 전압의 단위는 볼트. 수압의 단위는 파스칼인데 요건 알 필요 없습니다. 전압의 단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힘은 뭐라고 얘기한다? 전압이라고 한다. 흐르는 양은 아까 전류 암페어. 전압의 힘은 전압. 또 뭐야? 그렇지. 볼트라고 단위를 쓴다. 요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전기가 형성돼 있을 때, 자, 이 전선이에요. 전선인데 수도 없이 많은 구리 동선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못 가게 이렇게 저항으로 이렇게 막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원활하게 흘렀지만 쪼여주니까 개수가 100개 지나갈 게 이렇게 쪼여져 버리면 뭐야? 그 50개나 지나가겠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냐?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항,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저항, 뭐라고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기의 흐름량을 원활하게 놔두더라도 자, 우리 램프,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저항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해요.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저항 그러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놈이다. 근데 그 정도가 얼마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단위로 오hm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의해서 내가 전하 하나를 밀어내는 힘을 전압이라고 하고 흐르는 양을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데 요 관계를 요 저항과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내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오음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오음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오음의 법칙에 대한 것은 차후에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거론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알 게 뭐냐 그러면 전선 속의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저항이라고 하고 그 단위를 뭘로 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음이라고 쓴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전기는, 자, 뭐냐, 그러면, 전압, 또, 전류, 또, 저항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전압의 단위는 볼티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오hm. 노트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V라고 쓰고 요건 I라고 쓰고 요건 R로 씁니다. 요것은 여러분이 꼭 노트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필기 문제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 해로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건 있잖아요. 요것은 배터리의 마이너스예요. 자, 요것은 배터리입니다. 요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의 뭐예요?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기호가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또 여기도 같죠? 그러면 여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또는 땅이다 해서 GND, 그라운드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라고요? 그라운드.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전기가 도통해야 안 해요? 흐르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여기서 플러스에서 나왔죠. 자, A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흐른다면은 지금 A는 여기 플러스가 이미 와 있죠.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맞죠? 왜?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 램프를 켜주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어때요? 요건 램프죠. 그럼 램프 켜주고 요 램프도 켜주면서 B도 요렇게 원활하게 마이너스로 왔어요. 그럼 C도 가봅시다. 커넥터는 단선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로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가 못 가죠. 왜? 단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는 플러스 전기는 오지만 여기서부터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요 스위치도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가 못 가죠. 그러면 두 군데는 플러스가 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전기가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는 전기는 흐르지만 C하고 D는 여기 떨어져 있다. 단선이라는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흐르죠. 그러니까 A, B는 상시에 전기가 흐르지만 C하고 D는 단선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흐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답 A는 ON, B도 ON, C하고 D는 뭐야? 오프 꺼져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실 때 요 정리를 정확하게 합시다. 자, 처음 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요것은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자, 배터리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플러스를 여기로 공급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예요. 이거 램프예요, 여러분. 램프를 타고 가더라도 여기에 필라미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전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선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이쪽도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쪽은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 세 개는 이렇게 연결돼서 배터리 마이너스 쪽에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플러스에서 A는 플러스에서 램프를 켜주고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요. B도 이 램프를 타고 또 다른 램프를 가고 흐르니까 흘러요. 그렇지만 여기는 플러스 전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C하고 D는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볼 기사 시험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전기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거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분석인데 이것도 산업기사 문제예요. 자, 봐보시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길고 짧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기호예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고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길고 짧고. 그럼 요거 그라운드니까 요거 연결되죠? 요것도 연결되죠? 요거 다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는 쫙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렉트니까 V1은 12V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12V가 나와요. 왜냐? 그러면 요것은 요 V1 이렇게 증거는 이것은 테스터기예요. 테스터기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전압을 V는 전압의 단위였죠. 아까 전압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지금 12V로 나와 있잖아요. 12V. 아까 전압의 단위가 볼트라 했잖아요. 12V가 흐르니까 측정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12V가 측정이 된답니다. 근데 부하가 들어가는 순간 전압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떨어뜨려 놨죠? 그러면 여기는 전기는 흐르지만 여기 마이너스 쪽에 붙여놨어, 안 붙여놨어? 안 붙여놨으니까 여기는 못 흐르는 거예요. 그럼 V2에서는 전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여기를 띄워놨으니까. 자, 요것은 회로가 아니라 테스터기입니다, 여러분. 테스터기는 회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12V가 측정이 되지만 V2는 스위치로 단선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테스터기 안에 전압은 0V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12V 전기가 흘러야 측정이 되는데 흐르지 않게 단선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는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자, 이제 요것에 대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스위치가 온 됐다고 생각합시다. 자, 온 됐습니다. 온. 온 됐으면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그러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 전기는 이렇게 흐를 거라고요. 흐를 거라고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쪽은 테스터기를 대면 여기까지 부하가 없는 왼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12V예요. 근데 부하가 있는 반대쪽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라운드는 뭐죠, 여러분? 아까 0V잖아요. 그 0V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테스터기에는 몇 볼트 나오겠어요? 0V가 나오고 여기도 0V가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는 플러스 극성하고 마이너스 극성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기는 플러스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기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자체는 0V, 플러스는 12V 이렇게 됩니다. 자, 스위치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스위치를 연결하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 쪽은 12V가 나오고 마이너스 쪽은 0V가 나와요. 직류는. 자, 0V, 12V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하에는 12V가 나오고 이쪽은 마이너스 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0V가 나온다.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V1인 테스터기에서는 12V가 나오고 V2인 테스터기에서는 몇 볼트가 나와요? 0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위치를 오프했다고 생각합시다. 오프하면 마이너스하고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와 있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몇 볼트냐? 12V고 요 밑에 쪽만 몇 볼트예요? 0V예요. 그러니까 테스터기를 여기다 댔기 때문에 여기 12V, 여기 12V 이렇게 해서 테스터기 두 개 다 몇 볼트가 나와? 12V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12V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아시면 이 산업기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1장 하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이제 2장, 3장 수업을 계속 할게요. 수고했어요.